또 오셨네요. 대호의 목소리는 무심했지만 심장은 어느새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춘천 전통시장의 한가운데 칼소리와 고기 냄새, 상인들의 고함이 뒤섞인 정육점 안. 사람들이 오가며 흥정하는 소란스러운 풍경 속에서도 대호는 그 발소리를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죠. 탁! 오후 2시 정각. 마치 시계추처럼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한 여인의 걸음. 문을 밀고 들어온 건 늘 검은 털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어요. 그 순간 가게 안의 소음이 잠시 멎은 듯 대호의 시선은 오로지 그 사람에게로 쏠렸습니다. 3달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은 시간, 같은 주문, 같은 액수를 지불하는 손님. 오늘도 사골뼈 20kg, 살코기 10kg겠지.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대호의 머릿속은 이미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이 노인이 어떻게 매일같이 150만 원이 넘는 현금을 들고 나타나는 걸까? 대호는 시계를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었어요. 오후 2시 정각.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 할머니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 한 페이지를 찾아주신 분들 항상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춘천 전통시장 한복판에 자리한 대호정육점은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3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오래된 가게였어요. 대호는 이 시장에서 나고 자란 덕분에 모든 단골 손님들의 구매 패턴을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었죠. 월요일엔 김 여사가 족발용 돼지 앞다리를 사러 오고 화요일엔 박 씨가 불고기용 소고기를 찾아와요. 금요일 저녁이면 회식용 삼겹살을 대량으로 주문하는 회사원들이 줄을 서죠. 하지만 이 할머니는 달랐어요. 한복순, 66세의 이 어머님은 매일, 정말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똑같은 주문을 했어요. 한우 사골뼈 20kg과 고급 살코기 10kg. 하루도 빠지지 않고 3개월째 계속된 주문이었죠. 오늘도 같은 거죠? 대호가 물어보자 어머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나처럼 검은 털실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낡은 검정 점퍼를 입은 모습이었어요. 손등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고 신발은 여러 번 기워 신은 티가 역력했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한우 사골뼈와 고급 살코기를 합치면 하루에 150만 원. 어머님은 매번 현금으로, 그것도 깨끗한 지폐로 계산을 했어요. 돈을 셀 때 어머님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결제 금액에는 전혀 망설임이 없었죠. 대호는 속으로 계산해 봤어요. 3개월이면 1억 3천만 원이 넘는 거였어요. 미영아, 저 어머님 좀 이상하지 않아? 점심시간이 되자 대호는 직원인 미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도 궁금해 죽겠어요. 청소 일하신다면서 어떻게 매일 그런 큰 돈을 쓸 수 있죠? 그때 단골 손님인 형석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의 형석은 이 시장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였어요. 아, 그 어머님 말이야? 형석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나도 며칠 전부터 봤는데 정말 신기해. 혼자 사는 분이 매일 사골 구경뼈를 저렇게 많이 사간다고? 미영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뭔가 수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거든요. 대호의 마음속에도 의문이 꿈틀거렸어요. 어머님의 소박한 외모와 거액의 지출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컸거든요. 게다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주문이라니. 어머님이 무거운 뼈와 고기를 리어카에 실고 가게를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대호는 생각에 잠겼어요. 저 작은 몸집으로 어떻게 30kg이 넘는 짐을 끌고 가는 걸까?
어디로 가는 건지 한번 따라가 볼까? 형석의 말에 미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좀. 하지만 대호의 호기심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3대째 이어온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의심스런 손님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님은 오늘도 묵묵히 리어카를 끌고 시장 골목 사이로 사라져갔어요. 그 뒷모습에는 남들이 모르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만 같았어요. 대호는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궁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걱정이었을까요? 내일도 어머님은 올 거예요. 오후 2시 정각에 언제나처럼. 그리고 대호는 결심했어요.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겠다고. 소방관이었다고요? 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장 끝자리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순자 아주머니가 방금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럼 한복순 씨 남편 말이야. 순자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3년 전에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셨다니까. 그때 신문에도 나왔어. 대호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혼자였구나. 그런데 소방관 순직이면 보상금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런데 매일 150만 원씩 쓰는 게 정상일까요? 순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글쎄, 아무리 보상금이 나왔다고 해도 그렇게 펑펑 쓸 돈은 아닐 텐데. 그날 오후 대호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2시가 되자 어머님이 나타났어요. 언제나처럼 같은 주문, 같은 결제.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대호가 뒤를 따라 나섰거든요. 어머님은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시장을 벗어났어요. 대호는 멀찍이 떨어져서 조심스럽게 따라갔죠. 저 작은 책으로 어떻게 저런 무거운 걸 끌고 가지? 어머님의 등은 구부정했고 발걸음은 느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사명감에 이끌리는 것처럼 묵묵히 걸어갔죠. 10분쯤 걸었을까요? 어머님이 멈춘 곳은 예상치 못한 장소였어요. 사랑의 보육원. 낡은 간판이 걸린 2층 건물이었어요. 대호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보육원이라고? 어머님은 리어카에서 무거운 뼈 포장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할머니.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5살에서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 5-6명이 할머니에게 달려왔거든요. 오늘도 사골국 끓여주실 거예요? 응, 그럼 우리 예쁜 아가들 튼튼하게 키워야지. 어머님의 목소리는 처음 듣는 따뜻함으로 가득했어요. 정육점에서 보던 그 조용하고 수줍은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대호는 담장 너머로 몸을 숨기고 지켜봤어요. 어머님은 커다란 솥 앞에 서서 사골뼈를 넣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어머님 주위를 맴돌며 신나게 떠들었죠. 할머니, 오늘도 고기 많이 넣어주세요. 응, 우리 철이 키 크려면 고기 많이 먹어야지.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진한 사골 국물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죠. 대호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품었던 의심이 부끄러워졌거든요. 매일 150만 원씩 이 아이들을 위해서였구나.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매일 그런 돈을 쓸 수 있을까? 그때 보육원에서 중년 여성이 나왔어요. 원장님으로 보였죠. 한복순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어머님 사골국만 기다려요. 별 말씀을요. 저희 남편이 그랬거든요. 아이들을 튼튼하게 키우자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대호는 돌아서려다 멈췄어요. 뭔가 더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 가게로 돌아온 대호는 미영과 형석에게 본 것을 이야기했어요. 보육원에서 사골국을 끓이고 계시더라고요.
미영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럼 좋은 일 하시는 거네요? 하지만 형석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이상해. 매일 150만 원씩 쓴다는 게 말이 되나? 혹시 불법으로 식당 운영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사골뼈를 다른 곳에 팔아먹는 건 아닐까요? 미영의 말에 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더 있을 거예요. 내일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이 수수께끼의 진짜 답을 찾을 때까지. 사장님, 제가 설명할 게 있어요. 대호가 깜짝 놀랐어요. 복순 어머님이 평소와 다른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온 거였거든요. 어제 저를 따라오신 거 봤어요. 대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들켰구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죠. 아, 그게 괜찮아요. 어머님이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왜 매일 그렇게 많은 뼈를 사가는지 궁금하셨죠? 대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죄송해요. 그냥 너무 궁금해서. 당연해요. 저라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머님이 깊은 숨을 쉬었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오해받는 게 싫어서요. 대호는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희 부부가 원래 사랑의 보육원에 봉사를 다녔어요. 대호의 눈이 커졌어요. 3년 전까지는 남편이랑 같이 주말마다 갔었거든요. 처음엔 우연이었어요. 어머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남편이 소방관이었는데 어느 날 그 보육원에 작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어요. 큰 불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걸 보고 우리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 했죠. 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주말마다 갔어요. 남편은 부러진 의자도 고쳐주고 전구도 갈아주고 저는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어머님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쳤어요. 아이들이 남편을 소방관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저한테는 할머니라고. 그때가 정말 행복했죠. 대호는 어머님의 따뜻한 추억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3년 전 그날도 봉사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2시에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1시쯤 그 보육원에 화재 신고가 들어왔다고 어머님이 눈을 감았어요.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가서 아이들과 놀고 있으면 제가 나중에 간식 들고 가기로 했거든요. 대호의 가슴이 아파왔어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뉴스에서 보육원 화재 소식이 나오는데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어머님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이들이 위험에 빠진 거예요. 남편은 평소에도 우리 아이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대호는 숨이 막혔어요. 병원에 갔을 때 남편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들 튼튼하게 키우자.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어머님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목숨 걸고 구한 12명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대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순직 보상금이 4억 원 나왔어요. 아버지 목숨값이죠. 어머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 돈으로 아이들 밥 해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남편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오후 2시에 가요. 그때가 아버지랑 약속했던 시간이거든요. 어머님이 대호를 바라봤어요. 고깃값이 비싸도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튼튼하게 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남편도 그러셨을 테니까. 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품었던 모든 의심이 부끄러워졌죠. 사장님, 이상하게 보셨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머님, 대호가 어머님의 말을 끊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괜찮아요.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어머님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도 함께 아이들 돌봐주고 계셨을 텐데, 이제는 제 혼자서라도 지켜야죠. 혼자가 아니에요. 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혼자 이런 큰일을 하실 필요 없어요. 어머님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진실을 알면 분명 도와주실 거예요. 어머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충분해요. 그냥 이해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대호가 강하게 말했어요. 이런 소중한 일을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아버님도 그러시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날 저녁 대호는 가게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한 부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머님의 용기 있는 고백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제 어머님을 도와드려야겠어.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어. 대호는 깊은 결심을 했어요. 어머님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말순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60대 초반의 이 아주머니는 시장에서 가장 입이 빠른 사람으로 유명했죠. 매일 한우 사고를 저렇게 사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대호는 가게 안에서 이 소리를 들으며 얼굴이 굳어졌어요. 복순 어머님에 대한 진실을 아는 지금 말순의 말들이 더욱 가슴 아프게 들렸거든요. 보험금 타서 호강한다더라.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상인이 맞장구를 쳤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대호가 급하게 나섰어요. 어머님은 좋은 일 하시는 거라고요. 하지만 말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좋은 일이요? 혼자 사는 분이 매일 150만 원씩 쓴다고요? 뭔가 수상해요. 뼈 빼돌려서 다른 곳에 팔아먹는 거 아냐? 무허가 식당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어요. 하루가 지날수록 더 악질적으로 변했죠. 내가 들은 바로는 고급 식당에 뼈 공급한다던데? 아니야, 인터넷으로 판매한다더라. 며칠 후 복순 어머님이 시장에 나타났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어머님의 귀에도 들렸죠. 저기 그 어머님이야. 매일 한우 사는. 뭔가 이상하다니까. 어머님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죠. 검은 털실 모자를 더 깊숙이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대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새로운 주름이 생긴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많이 작았어요. 손도 평소보다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날 오후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식품위생당국입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대호 정육점으로 들어왔어요. 한 명은 40대, 다른 한 명은 30대로 보였죠. 둘 다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무허가 급식업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하러 왔습니다. 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누군가 신고를 한 거였어요. 혹시 한복순 씨라는 분 아세요? 네, 저희 단골 손님이세요. 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대량으로 사골뼈를 구매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조사관이 수첩을 꺼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대호를 바라봤어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아시나요? 혹시 영업 목적은 아닌가요? 대호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무허가 급식업의 경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나이든 조사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공급업체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공급업체 책임이라니? 그럼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일단 현장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주소 알려주시죠. 그건 대호는 입이 마르는 걸 느꼈어요. 어머님의 사연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건 어머님의 사생활을 함부로 드러내는 일이에요. 협조하지 않으시면 더 의심스럽게 봐야겠네요. 젊은 조사관이 협박하듯 말했어요. 결국 대호는 보육원 주소를 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보육원에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대호 씨, 큰일 났어요. 보육원 원장님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조사관들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어요. 한복순 어머님이 너무 당황하셔서 대호는 가게를 급히 닫고 보육원으로 달려갔어요. 보육원 앞에는 관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안에서는 심각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허가증 없이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은 그냥 아이들에게 밥 해주시는 거예요. 원장님이 필사적으로 변명했어요. 규모를 보니 개인 봉사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매일 30kg의 식재료로 급식을 제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머님은 구석에 작아져서 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덜덜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냥 아이들 밥 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님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어요. 동기가 무엇이든 법은 법입니다. 내일까지 모든 급식 활동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관들이 떠나간 후 보육원은 적막에 쌓였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어머님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할머니, 왜 울고 계세요? 내일도 사골국 끓여주시는 거 맞죠? 어머님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계속 흘렀죠. 그날 저녁 복순 어머님이 평소보다 훨씬 늦게 정육점에 나타났어요.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오늘 관청 사람들이 와서 그만두라고 했어요.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허가증이 어쩌고, 법이 어쩌고. 저는 그냥 아이들 밥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대호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시장에 올 때마다 수군거리고, 이제는 경찰까지 와서 어머님이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어요. 선한 일 하는데 왜 이래야 하나요?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님의 절규 같은 목소리에 대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일부터는 아이들에게 밥 해줄 수 없어요. 어머님이 무너져 내렸어요. 3년 동안 지켜온 남편과의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없어요. 그 순간 대호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뭔가 해볼게요. 하지만 어머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요. 그냥 포기할게요. 더는 아무에게도 피해주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이 떠나간 후 대호는 깊은 분노를 느꼈어요. 이대로 두면 어머님의 선한 마음이 완전히 꺾여버릴 거예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을 지켜내야 했어요. 내일은 반드시 뭔가 해야겠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이 부당한 오해를 풀어야겠어요.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대호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 조용한 성격의 대호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었죠.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말순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한복순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대호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어머님은 잘못된 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보육원 원장님도 대호 옆에 서 있었어요. 어젯밤 대호가 부탁해서 함께 온 거였죠. 한복순 어머님의 남편분은 3년 전 사랑의 보육원 화재에서 아이들을 구하다가 순직하셨습니다. 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2명의 아이들을 모두 구해내시고 마지막에 원장님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장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죠. 남편분의 마지막 말씀이 아이들을 튼튼하게 키우자였대요. 대호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매일 사골국을 끓여서 그 아이들에게 주고 계세요. 순직 보상금으로요.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사연이. 어머님은 아무에게도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조용히 좋은 일 하고 계실 뿐이에요. 대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그때 뒤에서 복순 어머님이 나타났어요. 평소 시간보다 조금 늦었지만 오늘도 리어카를 끌고 왔죠. 어머님은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죄송해요. 말순이 앞으로 나섰어요.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제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괜찮아요. 이상하게 보일만 했어요. 아니에요. 순자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 하시는지 이제 알겠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었죠. 며칠 후 지역신문에 기사가 실렸어요. 소방관 아내, 고아원 아이들의 매일 사골국 봉사. 기사를 본 춘천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시청에는 어머님을 도우려는 전화가 빗발쳤죠. 어머님을 시 모범 시민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저도 후원하고 싶습니다. 춘천시장은 직접 보육원을 찾아가 어머님을 만났어요. 한복순 어머님께 춘천시 모범시민 표창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어요. 저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켰을 뿐이에요. 하지만 시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표창식 날 시장에는 한복순 어머님 사골국 후원 현수막이 걸렸어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했거든요. 우리도 아이들 키우는 일에 동참하자. 말순이 제일 먼저 나섰어요. 그동안의 미안함을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듯 했죠. 매달 재료비라도 보태드리자. 순자 아주머니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어머님은 처음엔 사양했지만 결국 상인들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그날 오후 대호는 어머님과 함께 보육원으로 갔어요. 아이들이 어머님을 보자마자 달려왔죠. 할머니, 오늘은 누가 같이 왔어요? 정육점 대호 아저씨야. 할머니를 많이 도와주셨어. 아이들이 대호에게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대호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작은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어머님이 더욱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대호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오해가 풀렸으니까요. 이제 어머님은 떳떳하게 남편과의 약속을, 좋은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거예요. 한복순 사골국 나눔센터 개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1년 후 보육원 옆에 새로 지어진 건물 앞에서 테이프 커팅식이 열렸어요. 복순 어머님은 여전히 수줍어하며 사람들 뒤에 서 있었죠. 하지만 가장 앞자리에는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어요. 바로 말순 아주머니였죠. 어머님, 오늘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말순이 어머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1년 전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춘천시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 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한복순 어머님의 사랑과 더불어 이말순 씨를 비롯한 시장 상인회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말순은 지난 1년간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어요. 단순히 후원금을 내는 게 아니라 직접 발로 뛰었거든요. 우리 시장 상인들이 모두 나서야 해요. 말순이 상인의 회의에서 목소리 높여 말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가면서 보육원 봉사하는 걸로 하자고요. 그 제안으로 시작된 시장 가족봉사단은 이제 30명이 넘는 규모가 됐어요. 말순 언니, 오늘은 제가 청소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아이들이랑 놀아줘. 매주 토요일이면 시장 상인들이 앞다퉈 보육원으로 몰려왔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만들어진 이 센터는 체계적인 후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어머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시죠? 대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최근 들어 어머님의 걸음이 더욱 느려졌거든요.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아요. 어머님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손이 더 많이 떨리고 있었죠. 그래서 미리 준비한 게 있었어요. 젊은 자원봉사자들 뿐만 아니라 말순을 비롯한 시장 상인들도 어머님에게 사골국 끓이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불은 약하게 하고 거품은 꼼꼼히 걷어내야 해요. 어머님이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말순이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1년 전 그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물론이지. 마음만 있으면 돼요. 말순 씨는 마음이 정말 예쁘거든요. 어머님의 말에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그렇게 나쁜 소문 퍼뜨렸는데 정말 용서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런 얘기 그만해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매일 오후 2시. 이 시간은 이제 사골국 시간으로 불렸어요. 시장 전체의 전통이 된 거죠. 어머님이 몸이 아픈 날에는 말순이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할게요. 걱정 마세요. 말순은 이제 사골국 끓이는 일에 전문가가 됐어요. 어머님 못지않게 정성스럽게 국물을 우려내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취향까지 외우고 있었죠. 철이는 고기 많이, 미나는 국물 진하게, 지훈이는 뜨겁지 않게. 아이들도 말순을 무척 좋아했어요. 말순 할머니, 오늘 국물이 정말 맛있어요. 그래, 우리 철이가 좋아하니까 할머니도 기뻐.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보육원을 찾아왔어요. 할머니, 20대 중반의 청년이 어머님을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민수야? 어머님이 깜짝 놀랐어요. 10년 전 보육원을 졸업한 민수였거든요. 어머님이 매일 사골국 끓여주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장 사람들이 모두 도와주신다면서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 어릴 때 할머니 사골국 먹고 컸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어머님이 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민수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어머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분들 덕분이고요. 민수가 말순에게도 깊이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후원하고 싶어요. 그 후로 보육원 졸업생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어른이 된 그들은 어머님과 시장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죠. 할머니들,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건 모든 분들 덕분이에요. 어머님과 말순은 그럴 때마다 함께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게 가장 기뻐요.
맞아요. 이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의 가족 같아요. 대호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워했던 어머님의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말순이었어요. 한 그릇의 사골국이 온 마을을 따뜻하게 만들었네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바꿔놓았고, 대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시장 입구에는 작은 동상이 세워졌어요. 리어카를 끌고 가는 어머님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옆에는 또 다른 작은 조형물이 있었어요. 함께 사골국을 끓이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동상 아래 새겨진 글귀가 마음을 울렸어요.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함께하면 할수록 따뜻해진다. 그 옆에는 작은 설명판이 있었어요. 소방관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지키며 매일 아이들에게 사골국을 끓여준 한복순 어머님과 함께한 춘천시장 가족들을 기리며 어머님과 말순이 함께 동상을 보며 웃었어요. 여보, 약속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계속 함께 할게요. 영원히요. 바람에 실려온 사골국 냄새가 시장 전체를 감쌌어요. 따뜻하고 진한 그 향기는 이제 춘천시장의 상징이 되었죠. 매일 오후 2시면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할머니 사골국이다. 그 소리는 어머님과 말순, 그리고 모든 시장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대호는 가게 앞에 서서 이 모든 풍경을 바라봤어요. 의심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머님의 작은 사랑이 온 동네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져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영원히.